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찬유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 굉장히 기실 겁니다. 층간소음, 원래부터 사회적 문제였는데 요즘 또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층간소음 갈등이 더 늘어나고 또 장기화하면서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요. 오늘 이슈픽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을 빚은 몇몇 연예인들이 또 온라인 공간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잖아요. 예. 요즘에 이런 분들이 좀 부쩍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환경공단에 들어온 이 층간소음 민원이 지난해 4만 2천여 건이나 됐습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60% 이상이 늘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소음 정도를 측정하는 이 현장 진단 건수도 52%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층간소음을 규제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라 올라왔을 정도인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층간소음, 아파트 층간소음법을 만들어달라 이런 글들도 올라와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이런 소음 기준을 주민이 직접 측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주민 간 사이에 중재를 하기에는 갈등이 많이 빚어질 것 같아요. 직접 찾아가면 좋은 소리 안 나오죠. 그렇죠. 예,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심지어 살인이 일어났던 적도 있고 이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 침입이나 지나치게 초인종을 계속 누르거나 또 현관문 두드린다 이거 모두 불법입니다. 분쟁 조정을 위해서 소음이 기준치를 넘는지 확인을 하려면 환경부에 있는 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곳에서 측정을 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전화 상담 그리고 현장 진단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신청했다고 바로 내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간은 또 오래 걸릴 뿐더러 이것으로 층간소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측정을 하는 것 정도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법적인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층간소음 유발자가 상담에 난 응하지 않을래? 라고 하면 그뿐입니다. 탈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이 안 되면 소송까지 가거나 극단적인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범죄 혹은 작은 범죄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갈등은 계속 되는데 분쟁 해결도 쉽지 않고 처벌도 쉽지 않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런 층간소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요.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내면 최고 5천 유로, 우리 돈 700만 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물리고요. 미국 뉴욕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소음을 내는 가해자에게 2회까지, 2번까지 경고를 하고 만약에 이 경고 누적 횟수가 3회를 넘는다 이러면 가해자를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아예 환경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에 시간대별로 어떤 소음이 허용되고 규제가 되는지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이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처벌 규정이 약하다 보니까 당장에 이제 층간소음 복수 제품이라고 하죠. 이렇게 위층을 두드린다든지 예. 이런 제품들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온라인에서 아마 그런 글들도 많이 보셨을 네. 겁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지속하니까 인터넷 쇼핑몰과 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 우퍼 스피커와 진동 스피커, 골전도 스피커, 벽돌 망치까지 층간소음 복수 도구다 이런 것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번 너도 느껴봐라. 이 소음을 발생을 시켜서 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윗집이나 이웃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품인데요. 반대로 이웃집에 피해를 줄까 소음을 줄이기 위한 상품도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G마켓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진 지난해 하반기 벽이나 또 바닥에 붙여서 소리, 진동을 흡수하는 그런 재료인 방음, 방진과 관련한 매출 전년 동기 대비 296%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발걸음 소리를 줄여주는 카페트나 털 슬리퍼 이런 제품들의 매출도 상승했습니다. 네,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이웃 간에 서로 조심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소음을 줄이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 지금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주택,
공동주택의 건설 방식을 한번 바꿔보자 이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처음부터 좀 두껍게 짓지. 가장 유력하게 지금 검토되는 방안이 슬래브 두께를 더 두껍게 하는 겁니다. 아파트 슬래브 두께는 점점 기준이 높아져서 2013년부터는 210mm까지 강화가 됐는데 향후 이걸 240mm까지 더 강화하자는 겁니다. 또 내년부터 아파트를 시공하고 난 뒤에 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사후 인증 제도인데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사전 인증이 아니라 시공이 모두 다 끝난 후에 그 아파트의 사후 인증을 통해서 품질 관리에 대한 건설사의 경각심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건설업계도 아예 이런 소음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제 여러 집을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네. 유독 방음에 취약한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건물을 잘 지으면 이런 것도 다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얇게 짓고 뭔가 화나는 게 많을 겁니다. 왜 건설업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 건설업계에서는 건물 시공 단계에서부터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최근 이 건설업계 최초로 층간소음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이 국내 건설사가 층간소음만 연구하는 조직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건설은 층간소음 관련 15가지 저감 기술을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건설사들은 이런 부분을 마케팅에도 적극 활용해 차별성을 갖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오늘은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단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발음이 어려워서 좀 제가 강조를 했는데 시끄러운 곳에서는 옆 사람 이야기도 잘 안 들리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땐 귀신처럼 알아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그 소음을 딱 느끼기 시작을 하면 그 소리밖에 안 들리죠. 특히 예민해지는 바로 이게 칵테일 파티 효과 때문입니다.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어느 순간 그 소리를 인지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청각이 예민해지면서 갈수록 그 특정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상에서는 긍정 신호로 활용될 때가 많지만 저희가 계속 말했던 이 층간 소음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밤에 자다가 한번 그 시계 초침 똑딱거리는 소리 들리기 시작하면 그 계속 소리만 들리는 들리죠. 거.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예. 층간소음도 역시 이 칵테일 파티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층간소음 실태를 조사를 해보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피해자가 얘기했던 것과 달리 막상 가서 봤는데 이게 소음이 엄청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소음이 주는 스트레스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칵테일 파티 효과처럼 층간소음이 한번 스트레스로 각인이 되면 그 소리밖에 안 들리죠.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특정한 소리에 예민해지면서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고 이게 심한 경우에는 신경계 이상과 불면증, 우울증, 또 불안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 정비는 기본이고요. 서로가 누군가의 윗집이자 아랫집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웃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 역시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